옛날 중고등학교 때는 부하솔이 그런 느낌이었다면 타워즈에 나오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북적대는 술집 같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다. 신이라는 책도 미카엘 펜송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이 되기 위한 수련생들. 제가 그런 얘기를 좋아하나 봐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잖아, 수련생. 진짜 뭐야. 아까 합격시켜주세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수련생들의 이야기인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이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의 책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왔던 등장인물이 여기에서도 막 어떤 책 작가로 나오고, 근데 그런 연결성들이 보는 독자로 하여금 덕질을 하게 만드는, 이 인간이 살아온 이 유니버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어떻게 없어졌고 왜 그랬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의 입으로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 생각해 볼 거리는 많은데 그냥 읽으면 또 그냥 읽어지는, 쉽게 읽히고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신들의 이야기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지. 약간 엿듣는 기분, 엿보는 기분이라서 재밌기도 하고, 넷플릭스의 굿플레이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넷플릭스 굿플레이스도 약간 사후 세계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라디오 사연지를 받기 전에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이 모모라는 책. 왜냐면 이거는 저도 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한 번 읽고 대학교 가서 초반에 좀 심심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좀 심심하지 않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좀 심심했거든요. 막상 대학생 되니까 할 게 없더라고.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1학기 때 특히 좀 심심했어요. 집에 돌아오면은 1학년이라고 뭐 과제도 많이 안 주고 별로 할 것도 없고, 뭐 외부 활동도 뭐 찾아야 하지. 그때는 뭐 찾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집에서 책이나 좀 읽을까 하면서 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거 진짜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왜냐면 글씨도 크고 되게 재밌거든요. 해리포터처럼 이 세계에 한번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기분이어서, 여기 아까 리리지님이 말해준 것처럼 뭐라 그랬지 얘가? 재미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이야기. 진짜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이야기야 이게.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재밌어요 진짜 이거. 이 모모라는 애가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은 회색 신사들이라고 불려요 이 책에서. 회색 신사들과 모모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청개의 공감. 이건 왜 생각났냐면, 사실 이건 완전 상담 관련된 책인데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가르는지 모르는 이야기라 그랬잖아. 에세이, 심리 관련된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라디오 사연처럼 예를 들면, 쿨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냈어. 저는 30살의 미혼 직장 여성입니다. 말이 좋아 미혼이지 결혼식을 올리고 1년 정도 동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헤어짐도 깔끔했던 편이에요. 심정적으로 분명히 이혼녀인데 겉보기에는 미혼이라는 이상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연애였습니다. 이런저런 연애 경험이 산전수전 공준전 수준이다 보니 저와 통할 만큼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게 만난 남자가 지금 연애 중인 이혼남입니다. 둘 다 결혼에 대한 희망이나 환상, 기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상적인 연애였어요. 사랑하되 결혼하지 않는, 결혼 관계 같은 의무를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데 그의 전 부인이 다시 합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전 부인이 맡아 키우던 딸을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살던 그가 갑자기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족을 파괴하는 주범이고 싶지 않은 거죠. 가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모순이랄까요?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고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지만 전 솔직히 불안하고 점점 이 연애가 내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2장에 걸쳐서 이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한겨레 상담 코너에 현경과 미라에게라는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독자님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렇게 책을 내신 거라고 합니다. 사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꼭 읽어보세요. 사연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나눠준다는 것 자체로 되게 힐링이 되는 책이고 이게 총 4개 챕터로 나와 있거든. 자기 알기, 가족관계, 성과 사랑, 관계 맺기. 아무튼 그래서 김현경 작가의 청개의 공감이랑 미하엘 엔데의 모모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 이렇게 3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리지님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호롤레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호롤레이! 근황은 이직에 대한 고민이 첫 출근할 때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이지라이프의 노래 모두 추천해요. 그 중에서도 포켓, 영국 밴드인데 목소리가 좋고 신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여기도 가사 해석해 놓으신 게 있네. 그린 뮤직이라는 분. 노래가 되게 힙하다. 약간 그 보헤미안 스타일? 옛날? 히피 스타일? 그게 나와. 그 사람들도 이지라이프였나 봐. 너 말고니 언니 그 노래 알죠? 우리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땐가? 지금 들어보니까 좀 그런다 가사가. 너무 팩폭 아니야? 너 말고 네 언니가 좋다는 그런 거였나? 커버들이 되게 느낌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치, 색감이나 이런 게 되게 멋있죠? 멋있다.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나 구절은 기억이 안 난대요. 이 친구는 사실 얘도 제 친구예요. 다 내 친구야. 제가 강제로 쓰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꼭 제 친구가 아닌 분들도 밑에 해주세요.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제가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막 맛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먹으면 막 해주고 싶고 야 이거 한 번만 먹어봐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책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꽤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창과 방패의 싸움. 나는 계속 하고 걔는 계속 안 읽고. 추천해주면 읽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썼네요. 어떤 느낌의 책을 읽고 싶냐면 이 사람은 추리소설이나 요즘은 경제에 관한 책을 읽고 싶다고 썼어요. 이렇게 좀 몰입이 쉬운 그런 책이나 아니면 이 친구가 요즘에 주식에 조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싶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빡칠 때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 그리고 원래는 그 시간에 먹거나 자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빡치고 인간관계가 힘들 때 추리소설을 읽으면 추리가 될까? 그냥 그 스위치를 바꾸겠다는 건가? 2개 중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한 거는 지대넓냐에서 경제가 관련된 데가 있어요. 요즘에 뭐 돈의 속성, 부의 추월차선, 뭐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이런 경제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원래부터 베스트셀러였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요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책들이죠.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기에 앞서서는 경제나 그 구조적인 시스템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런 돈에 대한 가치관, 신념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편이거든요. 이 편에 있는 사실 이 책은 그냥 다 읽어도 돼. 경제 기초로 배우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이 책을 다 읽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경제가 얘 혼자만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흐름들을 다 이 맥락 안에서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거는 살짝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도 되고 읽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뭘 좀 그래도 배워보자. 혹은 내가 배웠던 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경제 파트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 체제들을 설명을 해줘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역사와의 연계 이런 식으로 그 사회 전반에서 경제의 위치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봤을 때 경제의 위치와 횡단과 종단 둘 다에서 경제의 위치를 알게 해주되 엄청나게 또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약간 개론서 같은 느낌으로 경제를 살짝 다뤄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읽고 나서 요즘 그 대중서들에 있는 그런 가치관, 신념, 어떻게 돈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 더 나은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인간관계 힘들 때, 빡칠 때 근데 얘가 지금 인간관계가 힘든 경우가 이직에 대한 고민이 출근할 때부터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회사랑 관련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일적인 부분 말고도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일하면서 인간관계가 안 힘든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이 사실 기획자의 습관이라서 저는 기획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기획자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뭐 이런 걸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건데 이상하게 그 빡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위안을 얻게 된 책이기도 해요. 동시에 가려운데 긁어주는 기분이라 은근히 위안이 되는 최장순 작가의 기획자의 습관, 최 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거 2개. 다음 사연 마지막 사연이에요. 이분의 닉네임은 준준입니다. 준준. 하시는 일은 백수예요. 물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되게 밝으신 분 같아요. 밝으신 분이고 뭔가 무기력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밝으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이분은 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물결이 엄청 많고요. 근황을 알려주세요에는 갑작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뭘 해도 할 것 같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좋지만 일적인 부분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 조금 어색하고 갑작스러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연애 또한 최선을 다해 집중할 거고 잘하고 싶어요. 감동이야.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 잠깐 백수로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일적인 부분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색한 느낌이 있는 거겠죠?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연애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지만 이 연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거고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의지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감동이네요. 둘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신청곡은 정유빈의 7. 이 노래는 사실 저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가사랑 그 느낌이 진짜 좋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포티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새벽 감성을 되게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옛날 중고등학교 때는 부하솔이 그런 느낌이었다면 대학교 때는 같은 의미에서 포티 노래를 되게 좋아했고 그때 들었던 감성이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생겼어요. 뭔가 몽글몽글한데
먹먹하기도 하고 밤 공기가 느껴지는 음악? 밤 감성이에요. 밤 감성. 살짝 쌀쌀한 날씨에 밤에 들을 만한 노래 진짜 좋습니다. 이거 꼭 들어보세요. 정유빈의 7. 그리고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셀러브리티. 왜 셀러브레이트라고 나왔지? 여기에는? 유튜브에는? 이거는 다들 들어보셨죠? 셀러브리티?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계속 음이 맴돌아. 이것도 되게 위로해주는 가사말이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나 구절은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기 시작했고, 어떤 느낌의 책을 읽고 싶나요? 사랑이요. 개인주의자 선언 책도 진짜 좋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고 여기 있는데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개인주의자 선언. 근데 이게 약간 셀러브리티 노래랑 어울린다. 가사가 나는 세상에서 되게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주류가 아닌 사람이라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의 매력이고 그게 너의 유일함이야 이렇게 해주는 약간 위안이잖아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판사라는 직업이 사실 다른 사람과 아예 거리를 두고 살기는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이랑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다. 그 거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좀 잘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북적대는 술집 같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생각일 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 못 된다. 그저 저 별에서 저런 과정을 거쳐 자란 인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될 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평화로운 공존과 타협의 시작일지 모른다. 다름은 물론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가능한 한 참아주는 것, 그것이 톨레랑스다. 제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어차피 한동안은 이 땅에 다 같이 발붙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서로 노력을 해나가자고요. 이게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정도로 백인 경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로드니 킹이 그로 인한 LA 폭동 때 평화를 호소하면서 했던 말이래요. 난 가끔 대나무 숲에라도 가서 마음속 구석에 쌓인 외침을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다. 이놈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견뎌야 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싫다고 말이다. 눈치와 체면과 모양새와 뒷담화와 공격적 열등감과 멸사봉공과 윗분 모시기와 위계질서, 관행과 관료주의와 패거리 정서와 조폭식 의리와 장유유서와 일사불란함과 지역주의와 상명하복과 강요된 겸손 제스처와 모난돌 적막기와 다구이와 폭탄지와 용기와 참가와 현사원과 기타 등등. 한국 사회랑 안 맞는다. 한국 사회랑 맞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한국의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사실 이 부장판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겪었던 그런 사회생활에서 내가 이분이 싫어하셨던 것들, 좀 바꿨으면 하는 것들을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 덤덤하게 써내려간 그런 책이에요. 커가면서 오히려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포용력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도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랬겠지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책 계속 읽으셔도 일적인 부분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나가는 상황에 자기 위치를 잡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고, 사랑에 대한 책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사랑에 대한 책은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개만 하자면 연애 초기에 도움이 되는 책은 아무래도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연애 초기에 읽으면 연애 초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잠깐만, 이분이 언제 읽지 책을? 저녁 시간에 읽는데요. 11시에서 12시 자기 전에. 그리고 원래는 이 시간에 책을 읽지 않을 때는 노래를 많이 듣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네요. 연애 초에는 불안하잖아. 이 관계도 불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할까?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 맞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선택에 대한 불안?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관계에 크게 집착하지 않게 해주는 책이어서 저는 이걸 추천해요. 모든 그 관계는 집착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착하면 그 관계가 뭐 깨진다? 까진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 깨지진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집착으로 인해서. 근데 내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다면 차라리 이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깨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지?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이거를 보려면 살짝은 객관화해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서로의 지금 이 상태에만 집착하지 않고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책은 소설책 같은 건데 남자 화자가 나오거든요. 이 남자 화자가 여자를 만남으로써 만나게 되는 그 처음 과정부터 모든 과정이 남자의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던 게 지금 이 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 이 마음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맞지? 하면서 만나볼까?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그랬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진짜 갈 길을 갔다가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한 거야. 서로 의견 충돌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케이크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근데 이 케이크 좀 맛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사지 말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사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말하고 보니까 너무 무례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간 장난을 쳐요. 자기들끼리만 재미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어쨌든 진지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안 믿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사람들의 진실한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들도 사랑을 믿지만 그렇게 믿어도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아닌 척하죠. 가능하기만 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냉소주의를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포 시리즈 영화 보면은 티키타카가 엄청 잘 맞잖아요, 둘이. 장난만 맞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깊이가 비슷한 레벨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둘의 그 이야기의 깊이가 비슷해서 장난쳤다가 진지한 얘기했다가 이 왔다 갔다가 잘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비포 시리즈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 그리고 또 만일 우리 내부에 부족한 데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겠지만 상대에게서도 비슷한 부족한 데를 발견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답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의 복사본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망한다기보다 그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그 깊이에 감동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경험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이런 거 물론 처음엔 중요하지만 깊이 있게 가다 보면 좋아하는 거에 대한 깊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열정, 실행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야의 문제라기보다는 깊이의 문제랄까? 꼭 그게 깊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비슷한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재밌다는 거죠. 같이 생활하기가. 답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복사본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면 꼭 그거를 배워서 저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영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을 오히려 이런 책은 연애 초기에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개인주의자 선언 다 읽고 나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꽤 기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심심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